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헌정보학이라는 영역을 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헌정보학이 어떤 것을 배우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좀 미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문헌정보학의 영역을 어떤 영역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영역들은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인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문헌정보학이라는 영역은 작은 개념의 문헌정보라는 부분, 기록관리 부분, 지식서비스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지식서비스란 말도 생소하게 들릴 수 있고 기록관리라는 부분들도 문헌정보에서 저걸 취급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학부 수준에서는 이 문헌정보라는 이 네모난 틀 속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대학원에 가면은 기록관리 전공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지식 서비스 전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부는 문헌정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대학원에 가면 기록관리, 문헌정보, 지식 서비스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다룰 때는 학문 자체도 상당히 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문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듯이 도서관학이라는 학문과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전혀 다른 학문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것이 도서관에서 별개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이다. 다만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사설한 직업에 한정되지 않고 좀 확장적인 개념에서 문헌정보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서인가 사서가 선택한 공간이 도서관인가에 대한 얘기와 도서관에 대한 해석을 관념적으로 하자고 했었더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놓다 보면 모든 곳이 다 도서관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논리적 비약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공간에서 자기가 배운 전문성을 10분 발휘할 수 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과 출신이 사서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즉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서가 아니라 사서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 눈에는 도서관다운 일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기관을 도서관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업무 자체가 도서관다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의 서비스가 공간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헌정보란 영역과 지식서비스란 영역, 기록관리란 영역을 놓고 봤을 때 먼저 문헌정보 영역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책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필요한 지식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설명도 해주고 자료도 제공해주고 그런 일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취급하는 자원이 어떤 것들인가 단순히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원들을 취급합니다. 오늘날 와서는 디지털 자원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취급하는 것들이 용어들을 조금씩 달리하고 우리가 응용하는 분야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확장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늘 쓰던 것들을 외부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코어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이는 것들은 이건 뭐 학문이라기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IT에 대한 기술도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성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한 정책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의 법적 문제들도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적 문제에는 다양한 게 많습니다. 저작권법도 있을 수 있고요. 도서관 관련된 법도 있고 기록에 관련된 법도 있고 지식에 관련된 법들,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법률적 얘기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정보라는 영역에서 취급하는 것은 그때 말 사서를 위한 사서 교육에 관련된 것들, 독서 교육과 관련된 것들, 소위 문화 기획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리터러시라는 대목은 뭐 굉장히 포괄적인 말인데 문해력이라는 용어인데 리터러시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또 이렇게 책으로 들어가면 그 북, 소위 그 언어의 리터러시, 문해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ulture, 문화,
문화에 대한 문해력은 우리가 문화읽기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여기 디지털, 날리지, 인포메이션, 전부 리터러시가 붙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서관은 문화읽기의 평생학습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국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떠나서 도서관이라는 그 기능을 관련적으로 이해하면 리터러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화적인 요인들, 지식에 관련된 것들, 책에 관련된 것들, 소위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것들, 새로운 기기에 관련된 것들에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리터러시라는 얘기죠.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인포메이션 서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은 용어상에 좀 다르게 보일 뿐이지 결국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문헌정보의 핵심 영역과 유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것을 책이라는 어떤 매체 중심의 컨텐츠를 다루는 것이냐, 하나하나의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세분화시키고 더 잘게 쪼개서 데이터로 취급하고 다루냐, 모든 것을 객체로 놓고 봤을 때는 다 똑같은 대상물일 뿐입니다. 다 데이터들인 것이죠. 결국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서로 소통할 때 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knowledge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단순히 데이터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문헌정보학이라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 또 한 축을 이루는 기록관리는 이 현재는 문헌정보학과하고 행정학과, 사학과가 세 개가 협동해서 만든 협동학과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관리 협동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록관리에서는 주로 뭘 다루냐면 도서관보다 이전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취급하지 않는 지식자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documentation, recordings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기록, 문서는 책과 좀 대비해서 표현할 때 문서라는 말을 쓰는데 뭐 낱장이라든가 몇 페이지 안 되는 것들의 기록들을 말하는 것이 이 기록들은 주로 왜 이 기록들이 생산되어졌는가 보면 증거적 가치로 생산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계약서를 만든다든가 일기를 쓴다든가 편지를 쓴다든가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서를 제작하는 행위들이 다 이 속에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의 기술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문서라는 것은 책과 다르게 책은 우리가 늘 쥐고 있어도 언제든지 이용 가능성이 있고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할 의미가 있는데 문서라는 것이 갖고 있는 시한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저 문서는 어떤 시한성 속에 존재하는가, 어떤 문서는 생산되어지고 바로 사라져도 별반 의미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있다면 이 영수증은 의미 없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여러분이 영수증을 잘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는 증거적 가치를 갖는 문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굉장히 오래가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 같은 것이죠. 땅 문서 같은 것들은 그것이 사라지면 여러분이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방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들이죠. 그래서 그런 기록물들은 다 수명을 갖고 있고 그 수명에 따라서 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기록관리 영역인데 최근 들어서는 기록물이 엄청 커지고 디지털 기록까지 취급하다 보니까 저런 기록들은 어떻게 관리하지? 인터넷에 떠도는 저 많은 웹페이지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꼭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속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하는 문서가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해석되어지는 지식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의 사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설을 주고받는 말일 수 있는 것이고 특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얘기일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의 한계가 있는 뉴스거리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늘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라져 실체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늘상 존재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꼭 물리적 한계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 한계 속에서 그 폭발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기록관리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고 여기 노란색과 흰색 부분은 문헌정보학과도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크게 말하면 전체 문헌정보학은 큰 틀 안에서는 전부 다 상관관계가 있고 거의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 말들입니다.
다음에 볼 것이 이제 지식 서비스에 대한 얘기인데, 이 지식 서비스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으로 탈바꿈한 얘기를 들었듯이, 이제 이 문헌정보학이 좀 더 이 시류적인 용어를 써서, 시대적인 용어를 써서 지식 서비스라는 영역으로 건너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전체가 다 문헌정보학이고, 다르게 말하면 이 전체가 다 지식 서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서비스가 말은 붙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4차 산업 얘기는 결국 뭐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지식 서비스에서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3차 산업, 후기 3차 산업의 부분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드는가,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로부터 가치가 생산되어지고, 2차 산업에 공장이 생겼을 때는 이 공장이라는 개념이 농사에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는 일, 즉 비료를 생산하고 농기계를 만들어줌으로써 농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치가 훨씬 더 커지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들이 되었고, 3차 산업이 들어서는 금융업이 생기고 상업이 생기면서 공장에서 지어진 물건이 단지 이용자에게,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그 많은 절차 속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만들어주고 있다. 즉 상업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든가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금융을 통해서도 그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그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것이 서비스이고, 그 서비스가 지식 서비스라는, 소위 정보사회가 되어졌다는 거죠. 정보사회가 되어지면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 자체가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이라든가 인간 사회 활동 속에서 정보가 개입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만들어내는 이익이 상당히 크다. 정보의 부가가치가 크다는 얘기고, 그 정보가 그럼 어떻게 생산되어지고 어떻게 활용되어지는 걸 놓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서비스 산업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서비스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옆에 조금 더 우리가 보관해주는, 포장을 잘 해준다든가 공손하게 전달해준다든가 이런 것들 정도였던 것이, 이제 서비스 자체가 그 물건의 가치를 좌우할 만큼 소위 광고, 홍보를 포함해서 서비스라는 산업이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식 서비스라는 말이나 문헌정보학이라는 말은 문헌정보학과 시각에서 봤을 때는 같은 개념의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죠. 시각을 달리한다는 것은 그동안 만들거나 조직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용자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약간 시각의 전환을 놓고 보면 지식 서비스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범주가 넓어지고 그것이 확장되다 보니까 도서관 영역을 떠나서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그것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내고, 우리가 취급하는 것들을 단순히 데이터를 조금 더 가공되어진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여러분 약간 앞으로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대목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개되어진 지식을 넘어서서 새로 창조되어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지식까지 포함하고 있고, 그런 지식들에 대한 가치를 높게 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지식 서비스라는 말과 문헌정보라는 이 말을 놓고 보면 같은 얘기를 나누는 것인데, 문헌정보가 갖고 있는 영역의 특징은 뭐였느냐면 이미 공개되어지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비밀스럽다든가, 그러니까 뭐 국가 간의 기밀이라든가 산업에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다만 그걸 알려고 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을 모아다 놓고 공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 문헌정보의 영역이었다면,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누구에게나 지식을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장되어졌지만, 그때 서비스 대상은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을 떼고 있는 지식 더하기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 산업 스파이가 되자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지식 서비스는 열린 공간에서의 서비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말하면 닫힌 공간에서의 서비스이고, 닫힌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기업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약간 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서비스 영역이지만 저 지식 서비스를 문헌정보학에서 취급하자는 것은 도서관을 그렇게 확장해 가자는 것이 아니라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이 저 중심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전체 영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영역에서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류를 하면 이 분류는 책만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에도 분류가 적용되어질 것이고 지식에도 적용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IT 기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활용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즉 문헌정보학을 하고 그러니까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면 사서 자격증이 나오지만 기록관리를 전공하면 기록연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고 지식 서비스를 전공하면 비록 자격증이나 어떤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지만 기업 활동 속에서 사회 활동 속에서 중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기술이 내가 생존해 가는 데 필요한 도구적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 결국 문헌정보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 영역이라는 부분과 기록 연구사라는 부분 영역과 지식 서비스의 디자이너라는 영역으로 우리가 우리의 진로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사서 영역은 사서라는 꼭 도서관에서만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서 업무상에 필요한 독서 지도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도서관 사서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는 좀 더 성장해서 정책을 입원할 수 있는 위치에도 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는 서지학이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서지학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서지학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들의 문헌적 가치를 좀 시대를 달리해서 우리 국내에서 말하는 서지학이라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오래된 문헌 속에서 찾는 사람들을 서지학자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우리의 영역입니다. 넓게 말하면 그 문헌이 시간이 오래되었던 현재가 되었던 형태가 파피루스라든가 우리의 오래된 고문헌 책자라든가 지금의 책이었던가 디지털이었던가 구별하지 않고 말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문헌정보학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헌정보학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장하자는 얘기고 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 지식서비스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이다. 다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어떤 시각으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르게 보인다면 문헌정보 영역은 사서가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기록관리 영역은 기록연구사가 되는 사람들이고 지식서비스 영역은 요즘 말로 굉장히 유행하는 용어로 디자이너가 되는 얘기. 어떤 디자이너냐면 지식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지식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개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필요로 한 지식들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물론 외부에서 유입되어지는 공개된 정보도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생산해내는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생산하는 지식이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을 발표한 지식 포함해서 우리가 일하는 패턴에 대한 얘기, 우리가 다루는,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얘기, 취급하는 물건에 대한 얘기, 그것들이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사람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에 대한 얘기,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 일들. 그래서 지식 서비스 영역은 문헌정보학에서는 우리 일들의 확장성상에서 쳐다보지만 경영학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식 서비스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네들이 했던 마케팅이라든가 영업 활동을 한다든가 모든 그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체계적인 부분들을 이제 넘어서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자기들 하는 일을 창조성을 가미하고 상대편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자기 회사 발전에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식 서비스는 경영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라는 말을 다른 걸로 바꾼다면 보건 서비스도 될 수 있고, 보건 서비스라는 건 보건이라는 영역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건은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국가 정책으로서 다루었던 부분이고, 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의학 차원에서 필요했던 부분들이 단순히 의학 기술과 전문성만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서비스 차원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결국 부가가치를 만드는 얘기고,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효과를 끄집어내기 위한 행위들이 서비스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즉, 선택을 할 때 같은 물건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고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서비스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3D 프린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3D 프린터는 옛날에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때는 금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 물건들은 나도 쓰고 내 친구도 쓰고 동네 사람도 쓰고 우리 다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의 차별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아닌 이제 장인이 만들어낸 물건이거나 3D 프린터를 통해서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들어낸 물건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이 비록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보다 품질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그 차별성을 어디다 놓고 보느냐 하면은 그 물건이 갖고 있는 디자인, 보여주는 모양,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스토리, 컨텐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행위가 서비스라고 이해한다면, 서비스 산업은 상당히 앞으로 유망한 업종이겠구나. 그 문헌 정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서비스 산업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자원하고 어떤 것을 배경을 갖고 들어갈 수 있을까? 데이터. 다르게 말하면 지식을 갖고 우리가 서비스 산업에 들어가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겠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헌 정보에서부터 충분히 다루어왔던 것이고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의 기술이다. 그 기술은 단지 도서관이라는 공간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 관리라는 이유로 일반 기업에서도 이미 문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 우리 사설하는 거죠. 그 사설한 친구들이 서비스라는 차원으로 입문을 하면 지식을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이고, 여기서 지식 서비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을 내가 구해줄 수 있고 조직해 줄 수 있고 스스로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문헌정보학 출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지식 서비스라는 말 하기 전에 우리끼리 쓰는 말 중에 정보 서비스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정보 서비스는 소위 우리가 레퍼런스 서비스, 참고 문헌이라는 옛날 썼던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전. 어떤 의미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내가 그건 무슨 뜻이야 라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역의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사전을 알려주면 되는, 전달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사전을 찾아봄으로써 내가 필요한 게 이거구나 를 짚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헌정보학과 친구들은 사람들에게 사전이 필요해. 그래서 다른 전문가에게 사전을 만들도록 하고 그 사전을 이용시킴으로써 늘 얘기했던 안내데스크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매번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답을 얻을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주고 도구를 지원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확장하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어디서? 일반 기업에서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무엇을 갖고 있다? 그런 창조성을 갖고 있다. 왜?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헌정보학이란 학문이다. 이쯤 하면 이제 문헌정보에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